코골이 소음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. 근데 사실 코골이에는 자다가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동반이 됩니다. 이게 본인의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. 숨을 멈출 때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 등이 생길 수 있고요. 자다가 자주 깨니까 낮 동안에 이제 졸음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이제 잘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요. 자는 동안에 수면 상태가 어떤지를 찍어보는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. 우선 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수술에서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것이 코에 대한 수술입니다. 그러니까 코뼈가 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경 만곡증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.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비염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편도가 커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편도를 절제하는 수술도 필요하고요. 흔히 하는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수술 중 하나로 영구개가 좀 긴 경우에 목젖 부분을 좀 태워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. 1시간에 30번 이상 숨이 막히는 경우에는 심한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상기도 양압술 치료라든지 구강내 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치 않거나 이 치료를 시도했는데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수술로 우리 이제 뼈, 특히 이제 턱뼈를 좀 잘라서 앞으로 당겨서 이제 혀뒤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설건 전진술이라든지 마치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아래 위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빼주는 양악수술 등도 이제 최후의 어떤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들 수술은 단순히 연부조직 수술과는 달리 수술 과정도 좀 위험하고 또 수술 후에도 뭐 턱뼈에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수술 후에 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중히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수술적인 치료는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한 2명 이상의 의사를 만나서 수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.